자, 3방식이 있습니다. 3방식. 3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3방식. 좀 어려운데. 자,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2문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3방식은. 자, 시상가격 조정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썼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3면 등가성의 원리에 있죠. 이 알프레드 마샬이 주장했습니다. 그죠?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는 방법이 아래 2번에 있습니다. 조정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조정하는 문제 되고요. 2번 시상가격 조정은 3방식에서 자 산출하는 것을 이걸 시상가격을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는 산술평균이 아니고 뭐다?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2번도 틀렸네. 3번 시상가격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철저성을 고려하여 자 각각 방법 즉 가중치나 가중평균이 같은 말입니다. 자, 두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3번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고 각각 산출한 것을 우리가 시산가격이라 씁니다. 이 시산가격은 중간가정에 불과합니다. 최종평가액은 아닙니다. 시상가격을 뭐로 바꿔줍니까? 정상가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정상이 최종가격입니다. 시상가격은 뭐다? 시상가격은 중간가정에 불과하다. 4번 틀렸고 5번에 시상가격 조정에는 확인자료라고 나와있죠. 확인자료는 이 할인은 서류상 확인하는 걸 말하는데 뒤에 예문이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가 붙어있죠. 사례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확인자료가 아니고 사례자료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5번은 이 세 가지는 뒤에 사례 붙었죠. 이거는 사례자료를 말하지 확인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시상가격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고 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로 조정은 거래 사례로 자 평가한 게 얼마였습니까? 요? 자, 시상가격이 1억 얼마입니까? 2천이죠. 자, 그래서 1.2억 원이라고 적어놨네. 자, 1.2억 원이 있습니다. 자, 밑에 조정해야 되니까 가중치는 거래 사례 가중치가 얼마입니까? 50%입니까? 예? 50% 맞죠? 맨 밑에 보라고. 비교 방식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요.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0.6억 맞죠? 맞잖아. 자, 두 번째 봅니다. 조성 비용으로 했는 것이 원가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얼마입니까? 1.1억이 되었습니까? 원가 방식 1.1억 원이거든. 자, 그러면 밑에 가중치는 원가가 20%니까 0.2 하시면 되겠죠. 그럼 1.1 곱하기 0.2 나왔습니까? 0.2 나오겠죠.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류를 통해서 하는 게 수익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수익하는 법 시상가격은 얼마다? 1억이 나왔네. 1억 되겠죠. 여기 가중치가 30% 나왔습니까? 그럼 여기는 0.3억이 나왔습니까? 요거 다 더하면 가중치가 됩니다. 이거 다 더한 것을 우리가 가중치 또는 가중평균이 되겠죠. 그럼 0.9, 6억 플러스 0.22 플러스 0.3 하면 이거 얼마다? 1.12억이 되었죠. 1.12억. 요렇게 구하는 걸 시상가격 조정이란 말을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4번이 정답. 요거는 기출된 문제는 한번 구경해 보시고 자 370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입니까? 기억은 비용성의 사고방식 맞아요? 그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방식이 출발합니다. 가격을 원가법, 임류를 적산법이라 부릅니다. 비용성은 시장성의 원리 맞겠죠? 가격을 자 뭐라 본다? 시장성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가격을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겠죠. 비교법이라 부릅니다. 임류를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겠죠. 자, 되겠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 원리는 가격을 수익하는 법, 임류를 수익 분석법이라 씁니다. 수익보다
분석법이 되겠죠. 그래서 갈로 안에 있는 답을 넣으면 비용성 거래사례비법 수익 분석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찾으니까 3번에 있네. 찾았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로 했죠. 시장성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정적 설정력이 풍부합니까? 그렇겠죠. 자,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빈번한 한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유용합니다. 3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자를 거래 시점을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줍니까? 자, 거래라는 시점이 있잖아. 이 거래 시점. 자, 여기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 맞습니까? 사례라는 부동산은 거래 시점. 대상 부동산은 뭐라 씁니까? 기준 시점이 되겠죠. 이 기준 시점이 되거든. 자, 시점 중 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거든. 요렇게 바꾸는 걸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걸 정상화하는 작업입니까?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준 시점이 놓아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가 틀렸거든요. 평가는 거래 시점을 뭐로 바꾼다?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 시점으로 정상화한다. 틀렸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정상화는 했죠. 만약에 평가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 2019년 8월 28일입니다. 거래 시점이 2017년 8월 28일이 될 수도 있잖아.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 요 시점을 요 시점으로 바꾸는 걸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사례자료는 기준 시점 가까울수록 유용하겠죠. 5번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 거래사례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볼까요? 다음 거래사례 수집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을 원래 알았습니까? 1번 거래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 사례, 동일 수구 내 사례로 거래 요인이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되겠죠. 2번 시점 수정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일수록 효과적이겠죠.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지역 내 소재는 거래 사례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거래 사례는 자 관계의 특수한 사정과 개별적 동기에 게재시키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보정 가능성이 있으면 사례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정이 개입돼도 관계없습니다. 자, 동기가 있어도 관계없는데 보정 가능성이 있으면 사례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정 게재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틀렸습니다.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보정 가능성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이 비교가 가능하며 거래사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력 승리 상호 관계 유지해야 되겠죠. 쭉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계산 문제는 실제로 풀 시간 없을 겁니다. 시험장 가시도록.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 물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예? 면적이 얼마요? 1000입니까? 1000제곱미터하고 1000제곱미터 전체가 얼마라는 겁니까? 이거는 1억이란 뜻입니까? 1억이란 뜻이겠죠. 1억이란 뜻이겠죠. 동그라미 1억겠죠? 1억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제곱미터으로 보면 얼마가 됐습니까? 동그라미 3개 했다니까 10만원입니까? 제곱미터 가격은 뭐다? 10만원이잖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구입하였으나 인근 표준적 획지가 고가로 매긴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표준적 획지 정상가격이 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표준적 획지가 8만원, 위에 8만원 맞습니까?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8만원. 자, 그러면 샀는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10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보니까. 얼마다? 10만원. 되겠죠. 제곱미터 10만원이잖아. 보정하면 얼마입니까? 0.8이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다? 0.8. 자, 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니까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 다음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지역 비율치를 물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을 가정하여 되겠습니까? 자, 기타 조건 얼마입니까?
원래 1에서 2 빼면, 자, 100에서 1을 빼면 얼마 나왔습니까? 예? 98 나왔습니까? 이건 0.98 나왔어요? 숫자로 보면. 98%잖아. 그쵸? 환경 조건은 100에서 3이 플러스 됐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 103% 되겠죠. 이걸 숫자로 고치면 1.03이 나옵니다. 되겠죠? 세 번째 있는 거 가로 조건은 1 빠졌죠. 100에서 마이너스 1 되지니까 이거는 99% 됐습니까? 99%는 0.99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네 번째 있는 것은 뭡니까? 접근 조건은 100에서 4가 플러스 됐습니까? 그죠? 4가 플러스 됐잖아. 그러면 뭐다? 104가 되겠죠. 104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4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행정 조건은 0이니 갈 필요 없네. 요거를 다 곱하면 되겠네.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가 되겠죠. 요렇게 하면 돼요. 자,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온다 했어요? 1.039 나온다 했습니까? 1.039 나오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계산 문제 머리 아프니까 통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좀 건너가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1차는 시간 부족하니까 풀 시간 없거든요. 자, 14번 같은 간단한 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죠. 14번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 주어진 조건이다. 기준 시점 현재 대상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표준지가 현재 얼마요? 예? 만원입니까? 표준지 만원이 돼요. 자, 표준지 만원이 됐습니다. 표준지 만원이 되겠죠. 표준지 만원이거든요. 아, 둘, 셋, 넷. 제곱미당 표준지 따지겠죠. 만원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공시 기준 이후에 자, 지가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10% 올랐죠. 원래 1 있는데 10% 올랐습니까?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개별 요인 분석표가 쭉 있네. 다른 것만 보면 되겠네. 같은 거는 할 필요 없잖아. 다른 것이 가로 조건과 획지 조건이 다르네요. 가로 조건은 뭡니까? 대상이 80이니까 0.8입니까? 100분의 80이면 0.8 맞잖아. 그죠? 근데 획지 조건은 100분의 110이면 1.1입니까? 자, 요거 곱하면 답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밑에가 100이고 위에가 110이잖아. 요거는 뭐다? 밑에가 100이고 이게 80이었잖아. 이거를 계산하기 좋게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다 계산하면 9,680원입니까? 예?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자, 해야 되겠죠. 자, 1번 정답입니다.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그죠?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겠죠? 기준법. 이렇게 씁니다. 기준법. 제일 먼저 뭐합니까? 표준지 선정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면 되겠죠. 뭐라 쓴다? 표준지를 이렇게 선정하면 되겠죠. 표준지 이렇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예?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됩니까? 지역 요인. 지역 요인 하면 되겠죠. 다음이 개별 요인 비교하면 되겠죠?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표준지 선정 이거 감가 수정은 여기 넣으면 안 돼요. 왜? 원가법에 있는 용어거든. 감가상은 회계학 용어고 사정 보정은 없애야 되거든. 시점 수정 있죠? 뭐 된다? 시점 수정. 뒤에 써도 돼요. 시점 수정. 되겠죠? 해야 되겠죠? 시점 수정 해야 되고, 지역위원회고, 개별위원회고, 면적은 제곱미터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밖의 요인이 있습니까?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기역하고, 미음하고, 피읍하고, 시엇하고, 치엇이니까, 몇 번 됩니까? 5번 돼야 되겠죠? 자, 16번 다음 가보겠습니다. 16번.
A군 B면 C의 자연 녹진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냈습니까? 기억. C의 자연 녹진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시가 없습니다. 자, 동일 소건인 인근 TD의 자연 녹지의 소재는 공업용의 비교 표준지를 써도 됩니까? 자, 그럼 여기는 T이니까 유사지역입니까? 유사지역이겠죠. 그럼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니까, 자, C리에 사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D리에 갔죠. 그러면 유사지역과 사례 들고 와도 된다. 자, 두 번째. 자, 공시지가법 적용할 때는, 자, 시점수는, 자, 어떤 겁니까? 자, 변동률 적용법 씁니다. 뭐 쓴다? 변동률 적용법을 쓰는데, 이때 지가 변동률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씁니다. 뭐를 쓴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죠? 평가에는 소비자 물가 쓰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쓰면 과대평가가 되거든요. 그죠? 상한선을 썼잖아. 이거는 생산자. 즉, 한국은행에서 발표는 생산자 물가 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기 레파토리 똑같이 나옵니다. 무조건 소비자 물가 나와요. 틀리게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써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 3번. C리의 소재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C집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다면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 없으면 사례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못하겠죠. 알 수 있으면 사례로 채택할 수도 있겠죠. 없어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없으니까 선정 못해요. 그죠? 알 수 있으면 선정합니다. 보정 가능성이 있겠죠. 17번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겼습니다. 자, 임대료 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색이 있습니다. 갈론에 드러내겠죠? 적산가격 공식은 어디요? 적산가격 공식. 예? 기초 가격 곱하기 기대율입니까? 기대율 맞죠? 기대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죠. 요렇게 하는 게 뭐다? 적산 임료 공식이잖아. 그럼 이 갈로 안에 들어가는 기대율이 들어가면 되겠네. 되겠죠? 자, 임대사례 비교법 나왔습니까? 그죠?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게 뭐다? 비준임료입니까? 예? 비준임료되죠. 비준임료는 뭡니까? 임대라는 사례가 되겠죠. 사례에서 뭐다? 사시지게 했습니까? 사시지게. 그죠? 사시지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면적이 들어가면 면적까지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니은은 비준임료 되겠죠? 자, 다음에 지역의 비교준, 개별 비교치가 있는데 디귿을 보니까 수익임료니까 이거는 수익분석법을 말합니다. 뭔다?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임료를 관한 법이 수익분석법이 되겠죠. 수익분석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임료는 되겠죠. 수익하는 임료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임료는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 있죠.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었습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자, 원가법에 사용하는 제조로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랐죠. 1번 봅니다. 제조로 원가는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평가는 뭐라 한다? 기준 시점이란 말을 써야 돼요. 뭐를 쓴다?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쓰는 투자 비용을 말하고 있겠죠. 신축 시점에가 틀렸습니다. 신축 시점, 취득 시점 이런 말을 쓰면 다 틀려요. 자, 두 번째, 자가 건설의 경우 제조로 원가는 도급 건설에 준하에 처리하겠죠. 이거는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답이네. 3번, 대체 원가가 나왔습니까? 대체 원가도 있고 복제 원가도 있거든요. 그럼 제조달 원가의 종류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달 원가의 종류는 대체 원가도 있죠. 대체 원가도 있고 복제 원가도 있네. 복제 원가는 어떤 것을 복제 원가라 씁니까? 예? 동일한 재료 썼어요? 다른 재료 씁니까? 동일 재료 썼습니까?
동일 재료 쓰잖아. 동일 재료로 카피하겠죠. 그럼 물리적 측면이니까 효용적 측면입니까? 이거는 물리적 측면이란 말을 씁니다. 뭐를 쓴다? 물리적 측면 이렇게 쓰거든요. 되겠죠? 대체 원가 있습니까? 다른 재료로 쓰겠죠? 대체 원가는 자, 다른 재료를 쓰는 겁니다. 다른 재료를 쓰겠죠. 그러면 효용은 같아야 됩니까? 그래서 효용적 측면이란 말을 쓰겠죠. 효용적 측면 씁니다. 대체 원가는 오래된 부동산에 썼습니까? 오래된 부동산에 주로 쓰겠죠. 이건 최신 제재로 썼습니까? 최신 다른 재료로 사용함으로. 그죠? 자, 이거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해야 됩니다. 고려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 기능적 감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복제원가는 뭡니까? 최근 부동산입니까? 최근 부동산은 뭐를 쓴다? 복제원가를 씁니다. 그죠? 최근 부동산은 복제원가로 평가하고 오래된 부동산 대체원가를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대체원가는 제도원가를 산정할 때 물리적 감가 수정하지 필요하지 않지만 틀렸죠. 대체는 뭐를 한다?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해야 됩니다. 뭐는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는 필요 없겠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뭐는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 안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하지 않겠죠. 자, 제조도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율이 포함되겠죠.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수급인의 적정이율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자, 이것 때문에 도급가격주의를 제하거든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으면 포함합니다. 5번에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이 나왔습니까? 효용이 나오면 뭡니까? 대체원가입니다. 자, 효용이 나왔는데 복제원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용이 나오는데 복제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대체원가 나와야 됩니다. 하고 나야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통과하겠습니다. 21번은 계산 문제를 통과하고 22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기능의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하지 오래된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의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부로 평가한다. 건물의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있죠. 1번 건물이 오래되어 적상가격으로 구하기 곤란하므로 대치원가로 건물비용을 추정했다. 2번 건물비용은 단위 비급부로 이용하여 평방미터를 비용을 구하는 사용하겠죠. 3번 봅니다. 자, 건물 생산 비용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겠죠. 자, 기업의 개발비용은 포함됩니다. 기업의 개발비용이 뭐다? 수급인의 적정비용은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동사는 빠져야 되겠죠. 자, 뭐는 포함된다? 기업비용, 개발비용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름으로 수급인의 적정비용 같은 말이 되겠죠. 3번 틀렸고, 자, 감가상각 추정의 배분법을 분해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겠죠. 자, 감가상각 추정액을 건물의 신규 비용 추정에 차감해 건물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가봅니다. 23번 원가법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냈죠. 1번 봅니다. 감가수정이란 대상 부동산 제조달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수정은 감정평가에 나오는 용어니까 제조달 원가에 감가 누기를 빼야 됩니다. 그죠? 기준점 현재 대상 가격을 측정하는 장은 맞거든요. 공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복선 가격 공식이 이거잖아요. 복선 가격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뺐다? 감가 누기를 뺐겠죠. 이렇게 뺐다고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기를 차감해 주시면 되거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봅니다. 세로 인해서 손상, 비바람의 노후와 이 물리적 감가 설명합니다. 파손 이런 말이 들었죠. 이거는 뭐다? 물리적 감가입니다. 되겠죠. 자, 근데 설계 설비 불량은 뭐다? 기능적 맞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다? 물리적 감가다. 짬뽕 해놨네. 3번 내용연수 표준화라는 감가 수정은 이론상 감가입니다. 그죠? 감가 수정 방법이 있겠죠. 내용연수 기준법 있고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럼 내용연수 기준법은 정액, 정률, 상환계금, 이론상 감가 상각하는 거고, 그죠? 관찰과 분해법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가하겠죠. 그럼 내용연수 기준이니까 이론상 감가 상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감가 상각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되겠죠? 자, 이론상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4번 경제적 감가는 대상번호 자체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한 가치손실로 위치적 감가, 외부적 감가라 씁니다. 5번에 자, 상환기금법은 감가이란 복리이자 발생을 전제로 감가 수정을 함으로 몇 년 감가액은 정액법보다 적습니다. 상환기금법은 왜 정액보다 적게 감가돼요? 이자만큼 적게 감가됩니다. 감가액이 가장 큰 순서가 뭐다? 정률, 정액, 상환기금이죠. 정률법이 가장 크고 다음이 정액, 다음이 뭡니까? 상환기금법이 되겠죠. 상환기금법.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감가라는 누계액이 큰 순서, 큰 순서 되겠죠. 평가의 큰 순서는 뒤집어야 됩니까? 예? 평가액 큰 순서는 반대로 하면 되겠네. 큰 순서. 왜 평가의 큰 순서는 반대가 될까요? 예? 공식 때문에 그렇죠? 상환기금법이 있거든요.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평가액인 복선 가격은 조달 원가와 감가 누계 되겠습니까? 요것이 크면 요거는 줄어들겠죠. 두 개는 뭐다? 반 비례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자, 상환기금은 자, 무엇보다 감가가 적다? 성액보다 적다. 크다이가 틀렸습니다. 단정 넘어갑니다. 자, 25분 단복에서 25분입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의 감가 수정과 상각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1번은 평가상의 수정과 회계학의 상각을 바꿔놨거든요. 그죠? 1번 반대로 바꿔놨잖아. 자, 감정평가 수정은 취득가격, 비용 배분해가 틀렸죠. 취득가격, 비용 배분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설명이고, 감정평가엔 감가수는 제주동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 두 개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에 판정함으로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죠? 주관적이다 여러분 맞죠? 사람이니까 평가서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객관 틀렸고. 3번 동일한 내용수의 부동산에 하도록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는 달라지겠죠. 4번 정률법에 의한 연간간격은 일정하다는 것은 정액법입니다. 액수가 일정한 것은 정액. 자, 바뀌었네. 정액법은 연간 감가에 체감하는 것은 정률입니다. 정률법을 다름으로 체감 상각법이라 씁니다. 5번에 경제적 감가율은 인근지역 세태. 여기는 맞는데 뒤에 거 틀렸죠? 설계 불량과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자, 26분 단 보겠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 중 건물의 내용수 만료될 때까지 감가 누계 상당에 대한 복리 계산 이자 상당이 들었습니까? 이건 상환기금법밖에 보내겠네요. 되겠죠? 27분 단보입니다. 수정 방법 아닌 거 있습니까? 감가 수정 방법 종류 한번 적어 볼게요. 감가 수정 방법. 그죠? 감가 수정 방법. 되겠죠? 수정 방법인데 첫 번째 있는 게 뭐다? 내용 연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연수법 줄이겠습니다. 연수법.
이라서겠죠. 요거는 이론상 아까 간과했습니까? 이론상 간과됐죠. 이론상 간과됐죠.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정율법. 두 번째 정액법이 있었습니까? 정액법. 세 번째 상한기금법이 있었겠죠. 상한기금법 있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있는 게 관찰감갑이 있죠. 관찰감갑법. 자, 관찰감가는 뭐다? 현장에 실적 나갑니까? 실제로 감가합니까? 실제상 감가하겠죠. 현장 직급 평가사가 나가잖아. 그죠? 세 번째 있는 게 뭐다? 분해법이 있었습니까? 분해법. 분해법 있죠. 이걸 다르고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 습니까? 내구성 분해 방식. 분해 방식이라고 보통 쓰겠죠. 네 번째 시장 추출법이 있습니까? 시장 추출법. 시장에 직접 추출한다 해서 시장 추출법. 다섯 번째 임대로 손실하는 법 있죠. 임대로 손실하는 법이잖아. 손실하는 법 이렇게 씁니다. 되겠죠? 환원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정 방법 아닌 것은 잔여법은 없잖아. 잔여법은 어디 나오는 용어입니까? 수익하는 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수익하는 법이면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수익하는 법에 가보시면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이 있죠? 순수익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산정 방법 되겠죠? 그죠? 제일 문제 뭐 있습니까? 직제법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간제법이 있었겠죠. 세 번째 있는 게 뭐다? 잔여법이 있었잖아. 이 잔여법은 어디에 놓은 용어입니까?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 어디에? 수익하는 법에 있는 용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2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번. 감가상각과 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자, 1번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법은 계산이 가장 간편합니다. 액수가 똑같으면 계산하기 쉽겠죠. 실제금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 때문에 간작을 병용하여 쓰이며 건물구축물의 평가에 많이 있습니다. 2번 봅니다. 자, 감가수정은 취득가격에 기초하니까 틀렸죠. 이건 감가상각하고 바꿔놨습니다. 취득가격은 회계학에 쓰는 거죠. 감가상각. 뒤에 있는 감가상은 제도로 끊으니까 이거는 감가수정으로 바꾸셔야 됐네. 2번 틀렸네. 되겠죠? 자, 3번 하고 읽어보세요.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 29번도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묶은 걸로 했죠? 1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죠? 감정평가 수정은 제조론과 기초로 한다. 자, 두 번째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학은 관찰금을 못 쓰죠. 이론이니까. 그죠? 자, 감가수정은 관찰 인정한다. 두 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틀렸네.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의 첫 해가 가장 크겠죠. 해갈수록 줄어든다. 이걸 체감상각법이라 부른다. 지금 맞습니다. 감가수정에는 감가윤을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및 경제적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미음에 감가수정할 때는 내용서는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내용서로 와야 되겠죠. 그럼 틀렸네. 그죠? 기억, 디거, 리얼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쭉 나왔죠. 자, 1번 정액법은 매년 상각 실제와 일치하지 않겠죠. 액수가 똑같잖아. 그죠? 균등상각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함으로 해가 틀렸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계산은 간단하겠죠. 이해하고 이해가 용이한 수정 방법이다. 자,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정률법 매년 감가에 점점 감소함으로 이걸 체감상각법이라 합니다. 3번. 자, 미기 감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정액법과 상한계법의 공통점이나 감가액은 정액이나 상한계법 큽니다. 4번. 내용 요소는 정률법은 초기 가격이 크게 나타나겠죠. 자, 5번에 정률부산 측상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1-에서 정률을 빼면 되겠죠. 경과인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이니까 한번 봐두시고, 계산은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자, 389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41번 좀 봐둡니다. 자, 수익 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이 있습니까? 40분 단 봐야 되겠네. 41번 먼저 볼게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있죠?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자,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되겠죠. 이 종류는 시험 잘 놉니다. 구하는 방법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뭐 나왔습니까? 시장 추출법이 있었습니까? 추출법. 두 번째 조성법이라 쓰기도 하겠죠. 뭐다?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입니까? 요소 구성법이라 쓰기도 했죠. 구성법. 세 번째 투자결합법 있었죠.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결합법. 네 번째 엘루더 방식이 있었습니까? 엘우더 방식이 있었죠. 다섯 번째 부채 감당법이 있었습니까? 부채 감당법이 있겠죠. 이렇게 있거든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환원을 구하는 방법 아닌 것은 여기 분해법은 여기 있습니다. 분해법은 뭐다? 감가수정 방법이 있으니 여기 답이에요. 감가수정 방법은 원가법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죠? 여기 있는 용어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 되었죠. 40분은 공식이겠네. 자본 환원율 공식이겠네.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까?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은 이자율이라 쓰기도 하고 할인율을 씁니다.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라 쓰겠죠. 그래서 자본 회수율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아래는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이 돌아야 되겠죠.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율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있죠. 1번 부채 감당법 공식이 어떻게 쓰였어요? 예? 부채 감당법 공식이. 자, 환원율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환원 이율은, 자, 대부 비율이 있습니까? 자, 부채 감당률부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재당상수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대저 위하라 했잖아. 그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맞죠? 저당상수 맞잖아. 이거 암기하라 했죠. 그러면 자, 이거 틀렸네.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나가 틀려버렸거든. 그죠? 저당상수도 고려하여 환원율을 결정하면 되겠죠. 이건 대부 비율로 옵니다. 부채 비율 나가 틀렸죠. 1번 바로 틀렸네. 2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회를 추정합니다. 3번 조성법은 순수 이율의 위험 할증률을 가산하여 환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위험 할증률을 산정 시 평가에서 주관 개입 여지가 높습니다. 되겠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의 요소이 다르겠죠. 상이하다. 전제로 총합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되겠죠. 5번의 일루도법은 세전현금수지,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가분을 고려해 환원율을 결정합니다.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 봅니다. 43번 문제. 되겠죠? 자, 자본을 결정하는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왔거든. 거리가 먼 거. 자, 조성법이 있었죠?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라 했잖아. 여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와요. 이거 들어오면 맞아.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이 말이 들었잖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개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율을 구합니다. 2번 시장 추출본 대상 부동산 유산 세 건의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아냅니다. 3번 물리적 투자 결합본 소득을 창출한 부동산 능력이 토지 건물이 다 나왔죠.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잖아. 서로 다르며 분리할 수 있다 해서는 거 맞습니다. 근거에 있고. 4번의 일루도법은 매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분, 보유기간 동안 가치 형성 세 가지 요소가 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했겠죠. 5번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은행 이자입니다.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달라야 돼요. 지분 투자자가 뭡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고 은행에 돈 빌려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야 되겠죠. 동일하다가 틀려버렸네. 다르다는데 차가 나요. 투자자분 금융적 측면을 고민합니다. 5번 틀렸죠. 44번 한번 봅니다. 자, 공식 봐둡니다. 기억은 뭡니까? 순영업 소득 되겠죠.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면 하는 일 공식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공식은 좀 전에 있네. 부대저 저당성 소득합니다. 그죠?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규칙에 관한 용어인데 규칙도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으니까 봐둬야 됩니다. 규칙도 놓을 수 있는 거 봐둬야 됩니다. 규칙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규칙이 있는데, 자, 48번부터 규칙 노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규칙 용어. 시장 가치랑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통상적 시장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전문가로 바꿔가 한번 기출했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된 후 공개된 거래 대상 물건의 내용, 정통한 당사자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자, 줄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요거 줄 것입니다. 이런 가액을 보통 시장 가치라 불러요. 자, 기준 시점 요것도 받아야 됩니다. 자, 기준 시점 대상 물건 감정평가 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원래는 뭐다? 가격 조사 완료 날짜를 씁니다. 자, 그 말을 암기해야 되겠죠. 3번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있고, 자, 4번 동일수권 용어 정리입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군역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되겠죠? 인근 유사 당연히 포함합니다. 5번에 유사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라고 틀렸죠. 아까 대상 부동산에 속하면 인근적 설명이거든. 유사 지역은 대상부에 속하 있으면 안 되겠죠. 자, 50번 한가 봅니다. 옳은 것을 골라냈죠. 옳은 것. 자, 기준 시점 나왔습니까? 아까 기준 시점 뭡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자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날짜 쓰든 일자 쓰든 관계없습니다.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쓰겠죠. 뭔가 기준 시점이라 씁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되겠죠? 현장 조사 완료 날짜 아닙니다. 가격 조사 날짜. 2번 봅니다.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했다에 틀렸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것은 인근 지역 설명이잖아. 그죠? 3번은 자, 적산법이라 나와가 틀렸죠? 제조라 원가 감가 수정은 적산법입니까? 원가법입니까? 원가법 설명입니다. 자, 적산법은 기초 가격의 기대율을 곱하여 필요 정비를 가산한다. 이렇게 돌아야 됐죠. 자, 4번 수익 분석인데 장래 산출하는 선수익이 나오니까 이건 수익하는 법 설명입니다. 이건 수익하는 법 설명입니다. 수익 분석법 아닙니다. 5번에 가치 형성 요일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용 등을 말하겠죠.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문제. 자, 규칙 내용이 아닌 걸 골라냈죠. 자,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대상물 감정평가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자, 시장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 시장이었습니까? 통상적 시장이라 말을 써야 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의 최고 가격을 말하겠죠. 그죠?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가 말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한정된 시장이고 통상적 시장이라 말을 써야 되겠죠. 이거 틀렸네. 자,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되겠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이 된다. 4번 둘리상의 대상물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 상호간 용도상 불가능의 관계 있는 경우는 일괄평가할 수 있겠죠. 5번에 하나의 대상 물건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로 알았죠? 기준점 미리 정해진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는 일자를 기준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틀렸네?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별도로 정해도 돼요. 그럼 이거 왜 틀렸어요? 가능조사, 가능 여부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원칙은 자, 뭡니까? 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쓰는데 예외가 있거든. 다만, 그죠? 자, 기준점 미리 정할 수 있거든. 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미리 정한대. 과거로 정하는 것을 소급평가라 쓰고, 장래로 정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로 씁니다. 이건 조문에 있는 용어입니다.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 감정평가는 실제조사 원칙이나 실제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생략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도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 가치로 결정하는 원칙이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아까 앞에 있었던 질문이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감가성은 여러 감가율을 고려하여 기준 시점입니다. 평가는 어떠한 경우도 기준 시점이 나야 되는데 신축 시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대상분의 가격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 그죠? 자, 틀린 거 골라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물에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 가치 하락할 경우 가치 하락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의 발생이 전 대상물에게 원상회복 등을 고려한다. 맞고요. 2번. 자, 집합 건물이 나왔네. 구분 소유권에 대한 건물분과 대지성 일괄평가. 이때는 거래 사료를 합니다. 집합 건물이라든지 복합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은 모두 뭡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씁니다. 수익하는 법은 권자 시리즈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권? 자, 되겠죠? 광업권, 실용신앙권 또는 자, 무형재산 종류, 방업재단 이런 거 있죠? 공장재 이런 거 들어오면 권자나 무형재산은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집합 건물은 모두 거래 사례 비교인데 수익하는 법이 틀렸습니다. 3번 수익 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의 일정한 기간에 산출하고 되는 순수익의 대상물의 개수와 임대한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맞겠죠. 4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 제출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물 가격을 산정하는 맞겠습니다. 5번에 자, 기계 종류가 나왔으니까 원가법 맞습니다. 기계 종류 중에서 원가법 아닌 것은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기계의 종류는 모두 원가법 쓰는데 자동차는 뭐다? 거래 사례 비교 씁니다. 56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56번 물건별 평가 틀린 걸로 났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법 써야 됩니다. 그죠? 대상 토지, 가치 형성, 동일유산, 표준지 공시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공시지가법 씁니다. 자, 2번 건물은 뭐다? 원가법 쓰도록 돼 있는데 거래 사례 해가 틀렸네요. 3번 봅니다. 건물과 토지가 일괄 복합부동산은 거래 사례 쓰는 거 맞습니다. 4번에 소음, 진동, 일조 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물의 가액과 원상회복을 고려해야 되겠죠. 오늘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체로 한 가격 산정 가능한 경우에 일괄할 수 있겠죠. 57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있죠? 건물은 아까 좀 전에 원가법 맞죠? 2번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 평가합니다. 이때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수익하는 법은 권자 시리즈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산은 전부 다 거래 사례. 근데 소경목림이 뭐예요? 어린 나무입니다. 묘목입니다. 이건 원가법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어릴 소, 어린 나무란 뜻이에요. 이거는 원가법 씁니다. 묘목은. 자, 틀렸죠? 자,
권자 실현은 수익하는 법 맞겠죠? 과소는 거래 사례 맞습니다. 임료는 임대 사례 하나밖에 뿐이겠죠. 58번 답봅니다. 자, 틀린 골라냈습니다. 건물은 아까 좀 전에 이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원가법. 아주 쉬운 문제죠. 과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자동차도 거래 사례 비교 맞습니다. 항공기 기계니까 원가. 동산도 거래 사례 맞습니다. 59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규칙상 한번 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있죠? 자, 기계 종류는 아까 뭐 썼어요? 원가법 썼습니다. 건설기계니까 원가법 되겠죠? 자, 1번 봐라. 권자니까 저작권이니까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건물 원가법 맞습니다. 임료는 임대사례 하나 뵙고 있죠? 광업재단, 공치단 붙으면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되겠죠? 자, 61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올라랬습니다. 61번도. 자, 감정평가법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법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법 되겠죠? 건물은 원가법. 3번에 봅니다. 살림은 뭐다? 산지 목구분. 이것도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소경목님 원가법 쓴다 했습니다. 자,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됩니다. 자, 자동차는 거래가 빈번한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자, 임료는 임대사례 하나밖에 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시 관한 법률이 있는데 주거용에 대한 것과 비주거는 시험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토지와 주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공시에 관한 법률이니까 시험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주택 부분과 토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주택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어요. 토지 부분도 있거든요. 두 가지 있거든요. 자, 시험은 주택 부분과 토지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준일은 둘 다 1월 1일입니다.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 씁니다. 자, 주택은 우리가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눌 수 있습니까? 뭐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겠죠? 공동주택 나눕니다. 공동이란 주택으로 나누고, 토지는 나누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로 나눴습니까? 표준지 공시라는 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나눕니다. 개별공시지가로 나누겠죠. 개별공시라는 지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이 표준이란 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표준을 알아야 개별주택을 선정하겠죠. 이 표준주택 부분과 개별주택 부분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토지와 주택이 있으면, 자, 주택이 먼저 세금 먼저 냅니다. 자, 요 주택은 표준을 먼저 만들어야, 이 표준을 먼저 만들어야 개별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산정하겠죠. 그러면 표준이 붙으면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장. 표준이 붙으면 무조건 국장합니다. 요것도 표준 붙었죠? 그리고 공동주택도 국장이 전수조사해서 합니다. 만약 개별이 붙으면 누가 할까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겠죠? 그러면 표준주택은 언제까지입니까? 1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야 돼요. 까지 공시를 하고, 요거는 2월 28일까지 공시합니다. 여기 한 달 넣습니다. 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만드는데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됩니까? 되겠죠? 이건 세금 맡기려고 공시합니다. 세금. 그래야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해야 이의신청을 받겠죠. 뭔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데, 자, 개별은 시장군 이의신청을 했죠. 며칠 이내 합니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답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4월 말까지 공시하면 한 달 가면 5월 말이 되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며칠 기준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몇 개거든요. 그죠? 그럼 과표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몇 개니까 언제다? 7월달 세금 몇 개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돼. 이것도 언제까지? 세금 몇 개를 하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된다. 자, 이거는 공동주택은 뭐다? 한국감정에서 조사시킵니다. 국장이. 되겠죠? 요건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한 달의 후니까 개별 공시가는 5월 31일까지 요거는 공시를 해야 돼요. 한 달 넣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과 표준은 누구에게 이의 신청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얘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무조건 30일입니다. 30일 이내 하면 됩니다. 공시일도 30일이네. 표준은 공동주택과 표준은 국장, 개별은 누구인다? 시장, 군수구청장 이의 신청하면 되겠죠. 자,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쭉 나오는데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놀만한 것 찝어서 하고 쉬겠습니다. 40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20페이지로 갑니다. 되겠죠? 5분 문제 좀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5분 문제 28회 기출 문제인데 잘 되어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 틀리겠죠? 표준지의 도로 상황과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상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있으면 높게 평가되겠죠.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할 수도 있겠죠. 자, 3번 시장구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에 대해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표준지 공시지가 된 그 필지는 개별로 그대로 봐도 된다 이 뜻입니다. 좀 어렵게 적어놨죠. 5번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1단의 단독주택. 자, 이거는 공동주택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라고. 표준주택은 단독에만 있습니까? 공동에도 놓으면 안 된다고. 공동 나와가 틀려버렸잖아. 단독주택을 중에서 주택을 대표하는 것을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공동에는 뭐가 없다? 표준주택이 없습니다. 단독에만 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에 시장구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인정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합니까? 비준표 보고, 그죠? 자, 해당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겠죠. 요거 문제하고 요거 비준표 만들어 요거 짠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6번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도. 자,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몇 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걸로 했죠. 일반적 토지 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 업무와 관련해요. 자, 지가 산정하는 것은 요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어디서 봤어요? 세법에서 봤죠. 세법에서 봤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시가 표준액 그런 말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겠죠. 그죠?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요거는 둘 다 세금하고 관계 있습니다. 되겠죠? 세금 등의 업무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된다. 2번이 정답. 3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 30일 이내 누구인데 합니까? 개별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국장 나와 틀렸네. 자, 4번 시장구수구청 공동주택이 나왔네. 공동주택은 누가 나옵니까? 국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 적정일 조사 선정할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에 제공하겠죠. 5번 봅니다. 국장은 공시일 이후 분할 합병이 나왔죠. 이거는 개별 토지입니다. 토지는 분할 합병 못합니다. 분할 합병은 뭐다? 이거는 개별 토지를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 틀렸죠? 누가 나온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되겠죠? 공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합병 등의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정한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에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는 뭐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떠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7번도 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알겠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까? 개별주택은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과세 등과 관련하겠죠. 세금하고 관계 있잖아, 개별은. 주택의 가격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번, 국가, 지방자치 등은 토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유산, 이용가치를 인정하는 하나,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표준주택 보고 개별주택 짰다 이 뜻이겠죠. 4번, 감정평가.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만들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죠. 개별은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비준표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타인이 이제 의뢰해서 이거 평가해 두려고 하면 개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뭐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개별 공시지가에 하나,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 기준으로 비준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했죠? 자, 표준지 공시는 국가, 지자체 업무와 관련해요.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은 개별적으로 토지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했죠. 개인 토지평가할 때는 뭐 가지고 기준한다? 표준지 보고 기준을 했다 이 말이에요.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공시상가,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승인의 표준 대지면의 형상을 포함하고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업무 관련해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4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결정고시를 며칠? 30일입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야 됩니다. 국장은 틀렸습니다. 두 군데 틀렸습니다. 5번에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로 해당 공유유산 이용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되겠죠? 11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이다. 용어로 틀린 걸로 했죠? 1번, 비주구용 집합 부동산이 있겠죠. 집합 건물이 되겠네. 그죠? 따라 구분하는 비구용 부동산을 말한다. 집합 건물들은 많겠죠. 우리가 민법의 집건법이라 배웠습니까?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집 모여서 사는 거 비주구용이 있습니다. 이걸 집합 건물이라 부른다. 2번, 적정 가격이라면 토지, 주택, 비주구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인정하는 가격이 맞다. 3번, 토지 등이란 토지 및 정착을 그 밖의 도통령 정하는 재산과 이들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는 동산은 빠져야 되겠죠. 그죠? 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등이 붙으니까 동산까지 넣어야 되겠네. 자, 뭐를 넣습니까? 등자가 붙으면 동산 넣습니다. 여기서 동산은 뭡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장식품들 있잖아. 그죠? 인테리어 제품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준지 공시가라면,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국장이 조사 평가하여 표준지 단위 가격을 말하고 있다. 5번에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도저히 감정평가하겠죠. 자, 읽어보시죠. 한 장 넘어가 봅니다. 자, 13번 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개별주택 언제까지 공시했습니까? 요거 4월 30일까지 했죠. 공시는 4월 30일 했습니다. 결정 공시라서니까 4월 30일. 2번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할 때 표준지는 땅입니까? 여기? 건물 도로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건물 구조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와 틀렸습니다. 3번에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눕니다. 단독주택은 나눴어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데 공동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바꾸면 맞겠죠. 자, 4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 개별로 받아둔다. 이 땅이 표준지 공시지가면 그 땅을 개별로 다시 봐도 된대요. 그죠? 똑같은 땅이잖아. 개별 공시지가 의지할 수 있다. 4번 정답.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표준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누구에 있습니까? 국장인데 했고, 개별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있겠죠.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있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동지가 및 공동지가 지자체 조세가 나왔으니까 이건 개별 공시지가가 돼야 됩니다. 세금은 여기서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합니다. 여기 세금 산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은 다 개별하고 한 게 있죠? 여기도 세금이 있어요. 여기는 개별이 없으니까 합대해서 세금 되겠죠. 여기 세금 안 놉니다. 여기서 세금 안 놉니다. 개별이면 세금 놉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자, 1번 바로 틀렸네. 자, 2번 시장구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4월 말까지 했죠. 요거는 4월 말까지 했잖아. 개별주택이니까. 맞고. 3번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는 공시 30일 시장구수구청에 서면을 하시면 되고. 자, 4번 국장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 공시하면 되고. 자, 5번 표준주택은 당해 주택의 개별주택으로 봅니다.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되겠죠? 옳은 걸로 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월 1일 1일 자, 시장구수 결정 고시합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 언제 했습니까? 2월 28일까지 누가 했습니까? 국장이 합니다. 1월 1일 하는 거 압니다. 공시는 뭐다? 2월 28일까지 국장이 합니다. 그죠? 자, 공시가 있잖아, 그 뒤에. 그죠? 자, 1월 1일은 기준입니다. 공시일이 아닙니다. 자, 2번 개별 공시지가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가 기준으로 선다. 개별은 지가 정보 제공합니까? 지가 정보 제공은 뭡니까? 표준지에서 합니다. 예서 합니다. 자, 3번입니다. 표준지의 경우 자, 표준지가 당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개별로 봅니다. 이 표준지 이 땅이 10번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면 10번지 개별 땅 떴겠죠. 그거는 개별 공시지가 그대로 의지해도 된다. 똑같은 말을 적어놨잖아. 그죠? 10번지 땅이 표준지 공시지가 공고했어요. 그러면 10번지 땅은 개별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걸 의지하셨겠다. 돈 달았습니다. 되겠죠? 이 말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의지하는 것. 자, 재개발 시 보상 및 토지 수용의 보상 개념은 자, 보상 관계에서는 표준지로 해야 됩니다. 개별로 하면 왜 안 될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짰거든. 기준표 보고 이 신뢰성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용할 때는 뭡니까? 보상 수용할 때는 표준지가 새로 평가해야 되겠죠. 이걸 합니다. 이 신청은 서면 신청은 구두는 안 됩니다. 행정서는 구두 자체가 안 되겠죠.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설명에 틀린 거 있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위에 표준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됩니다. 땅 소유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도 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죠? 2번 이의 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30일이나 하면 되고. 3번 이의 신청은 자, 신청인이 성명, 주소, 표준지 주소, 지목, 실제 용도, 토지 용상, 주변 환경, 교통, 이 신청은 설계되어야 됐죠. 3번 국장은 이 신청 만료 30일 이 신청 심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겠죠. 5번에 국장은 이 신청 내용이 타당을 인정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19번 가봅니다. 개별공시의 활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자, 기준표 작성 기준은 표준지 보고 하는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세금 몇 개죠? 재산세 몇 개면 개별 공시지가하고 합니다. 3번도 세금이니까 맞고, 4번에 사용료도 세금이고, 대부료도 부담금도 5번도 뭐 세금하고 관계있죠. 그죠? 자, 20번 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표준주택이 되어 몇 년 공시하는 경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했습니까? 표준주택 가격이 있겠죠. 허가일은 필요 없습니다. 사용 승인이 있기 때문에 용도 알아야 되고 지분 알아야 돼요. 이 허가일을 답으로 많이 띄우거든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문제지는 이제 계속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나란히 문제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섞어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1차 같은 경우는 그 큐넷이라고 있고 산업인력관리 큐넷이 있거든요. 그 자료실에 보시면 뭐요? 기출문제 있거든요. 그 프린트 뽑아가지고 시험을 자꾸 쳐보세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1차는 개정이 안 됨으로 인하여 시중에 있는 거기 막 돌아다니는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지금은. 그래서 기출문제 15회부터 29회까지 자료실 다 있습니다. 그것만 소화해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거 뽑아가지고 시험 치시고, 그죠? 모르면 다시 이론서 찾아가 그걸로 또 보시고 1번부터 40번까지 보면 전체 범위 다 보잖아. 처음 볼 때는 시간이 막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걸린대요. 민법하고 결혼하고 80문제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데 여러분 몇 번 보다 보면 뭡니까? 시간이 자꾸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남은 시간표 잘 작성해 유종의미를 거두시고, 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